네, 반갑습니다.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을 운영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두 회사 중에서 아시아감정평가법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은 딱 한 가지 영업에 집중적으로 특화된 회사입니다. 수용재결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토지보상원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시아감정이 자리 잡게 된 특징이기도 한데, 아시아감정은 철저하게 소유자 추천 보상감정평가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시아감정평가법인의 대표로서 업무 수임을 위해서 수용 대상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회사 규모를 그 감정평가법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소기업 제품보다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심리라고나 할까요? 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대형 감정평가법인 평가사님들은 당연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을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대형 감정평가법인 역사 동안 많은 업무를 처리해온 경험 때문에 일을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업무는 소형 감정평가법인에 더 특화된 업무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 텐데, 이 대형 감정과 소형 감정이 서로 잘한다는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상평가 업무는 법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개개인이 평가 현장에 나와서 철저히 평가사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 업무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평가를 많이 해봤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구역을 보상 업무를 담당할 평가사의 개인 실적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막상 출사표를 던진 그 구역에서 던진 평가사님들의 개인의 소유자 추천 업무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면은 이 법인 실적과는 달리 매우 초라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인의 규모보다는 평가사 개인의 역량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리 그 구역이 큰 구역이라도 토지 1명, 건축물 1명 내지는 2명, 영업권 1명, 그 이상으로 팀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007년 제가 감정평가사 합격한 이후에 조 단위의 몇 조, 1조 이상의 투입이 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한 사업구역에 5명 이상의 평가사가 투입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법인의 최소 구성원 단위가 5명이기 때문에 소형 감정에서 처리 못할 일은 산술적으로 없습니다. 보통 아무리 구역이 커도 토지 1명, 지작물 1명, 영업권 1명 이렇게 총 3사람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맥시멈이고, 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는 법인당 한 사람의 평가사가 토지, 지작물, 영업권을 전부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법인의 평가사가 많아서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틀린 주장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은 담보평가라는 아주 거대 수입원이 있습니다. 보통 전체 감정평가 수입료 시장에서 한 45%, 절반 가까이를 담보평가 시장의 수입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형 감정평가법인은 이 금융기관과의 협약 대상 기준 자체에 미달하기 때문에, 배상 자력이 워낙 작아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담보평가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감정에 굳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소유자 추천 업무를 주력으로 할 필요가 없고, 소형 감정은 상대적으로 소유자 추천 보상평가 매출이 상대적으로 대형보다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담보를 못하니까 업무를 한번 수임하게 되면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네 번째로 대형 감정평가법인은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같이 거대 공기업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측 평가사로 지정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소형 감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이게 좀 작기 때문에 평점에서 밀려서 사업시행자 측으로 지정될 기회가 적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감정은 사업시행자 측으로 들어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토지 소유자 측으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소형은 사업시행자 측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소유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평판도 신경을 써야 하고 한 번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죠. 자, 다섯 번째로는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유자 추천 보상평가 수임은 평판에 민감합니다. 자, 이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어느 한 구역에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결과는 보통 정도 되더라도
일을 따놓고 나서 대충대충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은 금방 주변 구역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의 경우에는 소유자 추천 쪽에서 주변에 안 좋은 평판이 생겨서 뭐 그 지역에는 수임이 어렵더라도 워낙 많은 종류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형평가법인이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임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상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업무에 한해서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소유자 추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 업무를 더 잘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 역시 2017년까지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때는 주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하는 보상평가 업무를 주로 담당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계 내에서 암묵적으로 소유자 추천 보상평가 업무는 소형에서 주로 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뭐 대형이 좋을지 소형이 좋을지는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보다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아시아 감정평가법인의 대표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